태영건설 부인 워크아웃 사실 아니야. 갑자기 말입니다. 태영건설이면 대형 건설업체입니다. 그 대형 건설업체가 워크아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 하고 못을 확 박았어요. 태영건설 본부팀이 말입니다. 그런데 태영건설 본부팀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윤세영 명예회장이 다시 회장으로 복귀했잖아요.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나이가 90세인데 회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요. 또 시장에 대한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다. 이런 징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 무너진다고 하더니 그게 태영 건설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주가가 쭉쭉쭉쭉쭉 빠졌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태영건설 본부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나아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윤세영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위기설이 나돌았는데 이번에 또 나돌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기의 어떤 초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을 위험한 건설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무팀은요. 우리 PF 대출 그렇게 많지 않아. 4조 5천억 갖고 있는데 국가보정 SOC 사회간접자본이죠. PF 1조 원. 뭐 이건 걱정 없지 않느냐. 분양 75%가 끝난 PF 대출 1조 원 있다. 지금 나머지 PF가 2조 5천억 원인데 2조 5천억 원은 얼마든지 태영건설이 지금 그룹 전체로 책임질 수 있는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해 나가면 그룹을 통해 자원도 지원받고 그러면 문제없는 규모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말입니다. 태영건설에 대한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는 데는요. 당장 말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도 태영건설은 우발채무 과다기업으로 아예 결정이 됐습니다. 미착공 비중이 높고요. PF 시장의 경색이 시작이 되면 재무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롯데건설하고 태영건설 두 건설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나이스 신용평가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는 거죠. 그래? 그렇게 우발채무가 많아? 우발채무가 많으면 그만큼 태영건설도 위험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나쁘고요. 또한 태영인더스트리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룹 내에 알짜 계열사도 지금 파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 의심의 눈초리는 시장에 더 큰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또한 말입니다. 한국신용평가에서 건설사볼 자기자본 대비 PF 보전 규모 이것도 따져봤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태영건설은 324.7%입니다. 롯데건설이 많다고 하지만 212.7%고요. 태영건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현대건설 121.9%보다도 2배 이상이 많고요. 현대산업개발 77.9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GS건설은 60.7밖에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지금 태영건설은 그만큼 위기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극복하리라고 믿지요. 그러나 지금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구조조정하겠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잖아요. PF 대출이 워낙 많으니까
총선 전에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2023년 3분기 134조 3천억 원. 여기에 연체율이 2.42%니까. 그러니까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하는 이야기와 지금 태형건설의 어떤 상황과 이것들이 다 맞물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태형건설이 진짜 망할 수도 있는 거야?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뭐 가장 큰 건설사 중에 태형건설이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 태형건설의 주가도 말입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지난 2월 21일에 4,64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2월 13일 3,270원이에요. 올해 들어 최저치입니다. 고점 대비해 보면 29.5%가 떨어졌고요. 1,370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감을 이제 씻어내는 길은 결국 태형건설의 재무구조가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 그것 외에는요. 지금 다시 한번 또 소문이 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시장 전체의 불이익입니다. 사실 SBS가 있다고 해서 태형건설이 안 망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말입니다. 어떤 정부적인 판단을 가지고 부동산 PF 대출을 들여다보지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오롯이 사업성이나 시장 원리, 사업성을 분명히 봐야 되고요. 사업성이라는 게 시장 원리잖아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뭐 태형건설이 아니라 어떤 건설 회사라고 하더라도요.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만큼 IMF 외환위기 때처럼 최악의 위기로 가지는 않을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PF 대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늘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을 계속 앞질러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질러서 보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요. 건설업체 출폐업 무더기 폐업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대형 건설업체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 시장은 위험하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상황은 지금 살얼음판이다. 이 정도로 결론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건설회사는 다음에 투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요. 투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구조조정 특히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그 시장을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끝나기보다는 뭐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거니까 시장은 그때쯤 시장을 쭉 가면서 우리가 계속 보자고요. 정관전 TV는 건설업자들을 줄폐업을 하고 시장의 분위기 계속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한 정보 항상 전해드리겠습니다.